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쟁 2단계 돌입을 선언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본격적인 교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중동전 확전으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5.18 민주묘지 참배로 첫 외부 일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유임을 놓고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예배에 참석해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헬로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최소 2명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용의자 중 1명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KTX 열차가 멧돼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24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선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20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 돌입을 선언하며 하마스와 본격적인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마스 대원 다수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자 지구의 병력 투입을 확대한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요청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국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가자지구 상공에는 짙은 연기가 끝없이 치솟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국경 근처 하마스 땅굴 입구에서 교전을 벌여 하마스 병력 다수를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도 침략군을 맞아 기관총과 대전차 무기로 격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자지구에 병력을 추가 투입한 이스라엘은 주민 대피를 재차 촉구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היום אנחנו מדגישים, זוהי קריאה דחופה.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북부 일부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자시티 포위전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긴 전쟁을 예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해가며 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Hamas is hiding behind the civilian population, which puts an added burden on Israe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errorists and innocent civilians. 한편 극한 상황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이 유엔 창고에 난입해 구호품을 훔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는데 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심장 사랑합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아내의 수위에 애절한 마음을 담아 한 글자씩 눌러 적습니다. 펜을 들지 않은 왼손으로는 아내와 함께 숨진 8개월 된 사사나가 안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공격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정부도 이스라엘 공격을 대량 학살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أبناء شعبنا في قطاع غزة لحرب إبادة جماعية ومذابح ترتكبها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على مرأى ومسمع من العالم أجمع. 그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면서도 참전에는 선을 그었던 이란. مقاومت و ایستادگی در مقابل رژیم پوشالی صهیونیستی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 돌입을 언급하자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동 전역으로 확전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신무기 스펀지 폭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품이 부풀어 오르더니 터지는 모습이죠. 하마스의 거점이자 은신처 역할을 하는 땅굴을 이 폭탄으로 막아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20년에 걸쳐 가자지구 전역에 파놓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50에서 60m에 설치된 것으로 높이는 1.5에서 1.8m, 너비는 약 80cm로 총 길이 500km에 달합니다. 콘크리트 벽과 천장으로 구축돼 폭탄 공격도 막아내는 공략 불가 요새로 불립니다. 사실상 지상전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땅굴 무력화를 위해 스펀지 폭탄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커다란 드럼통. 여기에 다른 화학물질을 쏟아붓자 푸른색 거품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순식간에 수천 배로 커진 거품은 마당을 가득 메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동굴을 잡기 위한 일명 스펀지 폭탄의 원리도 이 실험과 비슷합니다. 금속 칸막이를 제거하면 두 액체가 섞이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급속히 단단해져 동굴 입구나 텀새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마스의 거점이자 언신처를 무력화시켜 결국에는 소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스펀지 폭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1년 가자 지구의 한 모의터널에서 이를 실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1도, 강원도 정선은 무려 1.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과 정선 21도, 경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3도, 대전 8.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골목과 도심에서 희생자 159명을 애도했습니다. 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에는 1년 전 황망하게 떠난 이들을 위한 과자와 꽃다발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친구 쪽지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넋을 기린 뒤 유족들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즉각 제정해라!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광장에서 유족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추모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 잃은 가족에게 쓴 편지를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너 잘해줄 거라는 후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여자친구 있냐고 미리 물어봤었을 거야. 난 평생 너에게 미안해하면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어 159명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행사를 끝냈습니다. 보랏빛 리본을 가슴에 단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요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 대신 초등학생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은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모식에 총출동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1주기 추모식은 야당이 공동주최에 포함됐던 만큼 여전히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 위로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다닌 교회를 추모 장소로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 당원들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추모식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불참했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1주기 참사 1주기 맞이를 해서 추모식 대신에 추모 예배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장에서 진행된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걸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신들의 잘못조차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비겁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을 소환해 추모대회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도 분위기에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문제를 삼았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사에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한 관계자가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말도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4차례 또는 그 이상 사과를 했었던 것 같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협력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추모식을 좀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서울광장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서 헌화에 참석했고 또 추모대회 자리를 지켰는데요. 추모대회 참석자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장을 떠나는 인 위원장을 향해 사과하라, 거친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인 위원장은 참석자들에 떠밀려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는데요. 당초 인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응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 처음부터 어떤 신고식을 치른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5.18 국립묘지를 방문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혁신위 인선을 마친 인요한 위원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는데요. 참배에는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 13명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택한 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통합 행보로 보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내 통합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어떤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대사면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당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이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1호 혁신안 대사면 카드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발했습니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홍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징계하고 이제 와서 사면한들 받아주겠냐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내홍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현재 칙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총선이 본격화되면 당 살림뿐 아니라 공천 실무를 총괄하게 되거든요.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공천 보복 이런 걸 우려해서인지 개파 색채가 옅은 인물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던 박광훈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과 달리 사의를 표했던 조정식 사무총장 등은 유임된 걸 콕 집으면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예산안 전국이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있어 여야 대치가 여전히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윤 정부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때 고성과 회의장 내 피켓 시위 등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안 통과 과정도 앞으로 좀 험난한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헬로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다툼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영상에서 일부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이며 피하고 일부는 아예 부상을 입어서 누워있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수백 명이 모여 헬로윈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무리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현재까지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명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o I have one that have turned himself in, that's involved in it, and detectives are interviewing him now. 미국에서는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헬로윈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이른바 헬로윈의 악몽이 이번에도 재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제 저녁 포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멧돼지와 부딪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통영 홍도 인근에선 낚시어선에 불이 나 승선원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열차가 동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경주의 안강역 인근에서 경북 포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멧돼지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45명이 안강역에서 예비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후 약 1시간 뒤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이 여파로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4편의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통영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승선원들이 자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선원 20명은 출동한 경찰과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집 벽면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방 안은 잿더미로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홍성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있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편 연예계 마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배우 이선균 씨는 진술 거부 논란에 대해 다음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기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소환돼 1시간 10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예,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이 씨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환은 검사를 받기로 한 일정이었고 다음 정식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술 거부 여부를 떠나 이 씨는 투약 사실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압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 중인 경찰은 이 씨를 다시 불러 투약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 씨의 재소환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소환 시기를 조율하기에 앞서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재혼 상대였던 전 총조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 총조 씨가 재벌 행세를 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전 청조 씨에 대한 출국 금지와 함께 전 씨 사기 사건을 한 곳으로 병합해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경찰.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이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경찰은 송파경찰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병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 씨는 수없이 많은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전 청조에게 건넸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피눈물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 계좌 추적 영장 등을 신청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월세는 물론 경호원 월급과 남현희 씨에게 준 선물 비용 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기로 돈을 벌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나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소환 일정에 대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지만 세관에 관심이 많은 만큼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국회 추모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공식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하는데요. 참사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참사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지원 방안과 화물사업 매각을 주요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EU 경쟁당국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매각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내일까지 요구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 문제가 실질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5.18 최후 항전지이자 시민군의 지휘본부가 있던 옛 전남도청의 복원사업이 오늘 착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복원사업은 본관과 별관 등 6개 동이 복원돼 2025년 연말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얼마 안 돼서 물이 새며 집에 곰팡이가 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한 입주자들은 건설사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창틀 옆에 물방울이 떨어질 듯 맺혀 있습니다. 벽면 내부도 마찬가지인데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인데 최상층 10세대 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손으로 밀면은 벽지가 밀어서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집들도 많이 있었고 벽면은 언제나 축축했어요. 비만 오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겨 아이가 있는 집은 걱정이 더 큽니다. 아니면 왔었을 때 과연 아기를 어떻게 다른 쪽 카페에 가서 거의 하루 있었던 적도 있고요. 아기가 그 부분을 만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으니. 건설사는 일부 세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진행했고 더는 누수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해 공사를 했지만 누수가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 신청은 적게는 3천여 건에서 많게는 7천여 건에 이릅니다. 하자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단계 또는 사용자 잘못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은 필수적으로 감정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누수가 발생해야 하는지 전문가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전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등 어린 연령층에서 유행세가 더 심각합니다.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선제적인 예방 접종으로 독감을 막으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서 21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18.8명으로 전주보다 21.3%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빠른 상황입니다. 13세에서 18세 독감 의심 환자는 39.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4% 늘었고 초등학생인 7세에서 12세는 50.4명으로 무려 58%나 늘었습니다. 절기별 독감 유행 기준인 6.5명의 7.8배 수준입니다. 가을철 외부 활동이 늘어난 데다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은 선제적인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독감 백신 접종이 무료이며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과 함께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유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41주 872명에서 42주 1073명으로 23.1% 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새 변이를 기반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트윈데믹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 이어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에서도 소들에게 발생하는 럼피스킨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발병 열흘 만에 감염 농가가 7개 시도 61곳으로 늘어났는데 정부는 농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살처분 시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명기 기자입니다. 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한우 134마리를 키우던 무안군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사육 중이던 소가 콧물과 고열, 피부혹 등의 증세를 보였고 정밀 진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 고성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데 이어 서해안 최남단에서도 확진된 소가 나온 겁니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발병 농가가 전국 7개 시도 61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처분되는 소도 4천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54만 마리 분량의 국내 비축 백신은 소진됐고 400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방침입니다.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럼피스킨병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려 다음 달 말까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남매 듀오 악동 뮤지션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일간 차트에서 올해 최장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소속사 YG는 악뮤 4번째 싱글 타이틀곡 러브리가 지난달 5일 처음 해당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서 53일간 정상을 지켰다며 올해 발매된 곡 중 최장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브리는 주간 차트에서도 7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컴백마다 높은 완성도로 선보여온 음악적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도 진행할 예정인 악뮤. 음원 파워의 대중성까지 갖춘 두 사람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할을 했던 배우 매튜 페리가 54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팬들과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미라 소르비도는 SNS에 천국에서 행복을 찾기를 그곳에서도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길,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전 세계인들도 그가 준 기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고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RM도 추모의 SNS를 올렸습니다. 외신은 페리가 현지 시각 28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현장에서 마약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페리는 1994년 시작된 시트콤 프렌즈에서 코믹한 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테일러는 전 세계 부호 순위를 산정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현재 그녀의 총 순 자산은 11억 달러, 약 1조 4,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음악과 공연 수익만으로 조 단위 재산을 만든 사실상 첫 번째 가수라고요. 올해 미국 20여 개 도시 투어 공연 판매 수익만 세전 22억 달러,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데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호텔과 식당 등 매출이 늘어나면서 스위프트 경제 효과라는 뜻의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까지 생겼다죠. 최근 북미에서 개봉한 콘서트 투어 실황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는 만큼 스위프트의 자산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을 뜻하는 이른바 사자 직업.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의사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 변호사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 증가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정도로 가팔랐는데요. 의대 쏠림 현상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개원 뒤 의료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입니다. 평균 소득 1억 1,500만 원인 변호사와 비교했습니다. 2014년 두 직업의 소득 차이는 7,1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엔 1억 5,400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격차가 커진 주요 이유는 변호사와 달리 의대 정원은 동결한 탓입니다. 같은 기간 합격자 정원을 늘린 변호사 수는 42% 증가했지만 개원의 수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 사업소득 1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의료업입니다. 1위인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은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개원이들의 소득 증가는 비급여가 절반, 공급 부족이 절반이고
종합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죠. 월급 받는 전문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10년 OECD 국가 가운데 5위에 그쳤지만 2020년엔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군서열 1위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10년 만인데요.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육해공 각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현역 군서열 1위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른 건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해군 대비 태세가 강조됐던 2013년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최 의장 이후로는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가며 합참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합참의장에 내정한 건 53년 만으로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함께 발표된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 국군의 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 합참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두세 기수 낮아졌습니다. 김 내정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육사 42기인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후배입니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입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군 수뇌부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군 수뇌부 물갈이를 놓고 북한 무인기 대응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군 관련 논란에 수뇌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중국에선 소신 발언으로 민심을 얻었던 리커창 전 총리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커창 전 총리와 관련한 해시태그나 흔적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추모 열기가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있던 걸까요? 보도에 송한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부고 발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중국 정부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国家就是走了这么优秀的一位领导人，然后就很伤心。然后包括我的家人，我分享到我家就是家里的群，然后我的父亲和我的母亲也同时就是觉得很伤心，因为他们也很喜欢就是这位领导。 그런데 사망 사흘째가 되면서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 전 총리 관련 해시태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십만 건의 댓글과 함께 검색어 1, 2회 이름을 올렸던 관련 해시태그가 사라지고 대신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이 맨 위에 노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관영 매체들에서도 리 전 총리와 관련된 추가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전 리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라이벌로 불리며 소신 발언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 민심의 지지를 얻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일부 대학들에 사적으로 조문 모임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헬로윈을 앞둔 남미 에콰도르, 반려견들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뭐래도 귀여운 강아지들인데 한층 더 앙증맞은 모습으로 총출동했다네요. 의미까지 가득한 그 현장 함께합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헬로윈 펫 퍼레이드 현장. 주인과 함께 각양각색 꽃단장을 하고 나온 견공들이 한가득입니다. 바비 인형 드레스를 입고 카 퍼레이드를 펼치는가 하면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 빗자루에 오른 마녀가 되기도 합니다. 30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함께하며 누가 더 근사한지 한바탕 자웅을 겨뤘습니다. 키토시에 따르면 13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이곳 키토의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여나가자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답니다. 볼거리만큼이나 그 의미까지 풍성한 현장이죠. 이번엔 키가 3m도 넘는다는 거인 소녀를 만나봅니다. 모두의 이목을 끄는 모습으로 1200마일이 넘는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역시나 이유 있는 행보였습니다. 거대한 꼭두각시 소녀가 걸음을 옮기는 이곳. 미국과 멕시코 사이 리오 브라보 국경 장벽인데요. 리틀 아말,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 3.5m의 인형입니다. 국제예술단체가 10살 시리아 난민 소녀를 형상화해 만들었다는데요. 재작년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에서부터 영국까지 난민 어린이들의 고충을 알리기 위한 긴 여정으로 유명해진 바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횡단하며 난민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답니다. 새 삶을 꿈꾸는 이민자 가족과 아이들을 만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리틀 아말. 그 이름처럼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돼주길 바랍니다. 최근 위스키 애호가의 저변이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위스키 좀 안다 하는 분들 눈이 번쩍 뜰 소식 준비했습니다. 귀하디 귀한, 그래서 가장 비싸다는 술이 경매에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위스키 한 병. 역사상 가장 비싼 위스키로 꼽히는 맥켈란 아다미 1926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발레리오 아다미가 디자인한 라벨로 유명한데요. 쉐리 오크통에서 무려 60년 숙성을 거쳐 1986년 40병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맥켈란의 톱 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됐다는 이 귀한 술이 11월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온다는데요. 2019년 경매에서 190만 달러, 우리 돈 약 25억 원에 낙찰돼 기록을 세운 만큼 올해도 어마어마한 낙찰가가 예상됩니다. 한 잔에 약 650만 원. 마시라고 있는 술인데 이거 아까워서 마실 수 있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맥주에 이어 이제 햄버거마저 가격이 오릅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에 가격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곤 있지만 원자재 가격과 높아진 물가에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맥주 코너. 가성비를 고려해 국내 브랜드 맥주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쩍 오른 가격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비맥주가 지난 11일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올려 가격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많이 오른 게 느껴져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좀 자주 먹던 횟수가 좀 줄어서 점점 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도 오릅니다. 맥도널드는 9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3.7% 올려 다음 달 2일부터 빅맥 단품이 5,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맘스터치도 오는 31일부터 버거 4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가격 올리기를 주저했던 식품업체들이 본격적인 인상에 나서면서 도미노 인상으로 인해 먹거리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아 정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하지만 식품업체들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의 물류 비용까지 안 오른 게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주류와 버거 업체들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도 커 먹거리 물가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놓고 KT 위즈와 NC 다이노스가 오늘부터 격돌합니다. 양팀 모두 에이스 투수가 출격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의 1차전 선발은 올해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한 투수 3관왕 패디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20승, 평균 자책점 2.0, 209 탈삼진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KBO 리그 대표 에이스입니다. 다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당한 팔뚝 타박상의 후유증을 털어냈을지는 변수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NC는 이 기세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팀 그냥 지금의 상승세만 잘 이어간다면 또 좋은 경기, 또 KT랑 멋있는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KT 위즈의 1차전 선발은 6월부터 KBO 리그에서 뛰고도 12승 무패를 기록한 쿠에바스입니다. 승률왕인 쿠에바스는 2년 전 KT가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 때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에이스입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정규 시즌을 마치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KT는 20일간 휴식기를 가져 체력 부문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연습 경기 도중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한 중심 타자 강백호의 결장은 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트 시즌 올라갔으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78%. 나란히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두 팀은 오늘 저녁 6시 30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격돌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9.7도, 강원도 정선은 무려 1.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과 정선 21도, 경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큰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4도, 대전 8.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하겠고요.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복사냉각에 의해 안개가 발생하는데요. 안개가 짙게 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안개가 심할 때는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에게 알려야 하고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창문을 열고 주위 차량 등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해야 하고요. 커브길에 진입할 때는 경적을 울려 상대 운전자에게 주행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